안녕하세요, 채권충입니다. 저는 아이폰 앱 집마인드를 만들고 있는 프로그래머고요. 집마인드는 간편한 운동 로그 앱입니다. 집이나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최대한 빨리 입력할 수 있게 최소한의 터치로도 운동을 입력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스포츠스타 소득 순위입니다. 포브스가 매년 스포츠스타 소득 순위를 발표하죠. 요거는 2010년부터 2019년을 합산한 겁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입니다. 2위부터는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잘 아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호날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 4위가 르브론 제임스, 타이거 우즈도 있네요. 타이거 우즈가 잠깐 골프를 쉬었죠. 중간에 좀 쉬는 기간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의문을 갖게 되실 게, 메이웨더가 900 밀리언 달러 넘게 돈을 벌었어요. 900 밀리언이면 9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환율 계산하고 하면 거의 1조가 되는 돈을 10년 동안 번 겁니다. 2010년 이전에 번 돈과 이후에 번 돈은 불포함, 사실 이제 빌리언에 온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호날두는 알아, 메시도 안다고, 르브론 제임스도 알아, 타이거 우즈도 알아. 근데 대체 이 사람은 뭔데, 나 복싱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많은 번을 돈 거야. 1조라는 돈을.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점은 그 10년 동안 몇 경기를 안 뛰었어요. 거의 1년 평균 한 경기 정도. 10년 동안 딱 10경기 뛰었어요. 그리고 그 10경기도 어떤 해에 2경기 뛰고 어떤 해에는 아예 안 뛰고 뭐 그런 식으로 뛰었습니다. 사실 효율로 보면 최강이죠. 왜냐하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넌트 레이스다, 그 시즌이다 이러면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골프 역시도 마찬가지죠. 골프 우승 한번 하려면 많은 그 투어들을 뛰어야지 또 우승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꼴로 딱 하루, 한마디로 뭐 돈 이렇게 벌려고 막 한 달에 2번씩 뭐 1년에 막 20개씩 이렇게 뛴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벌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효율이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심지어 복싱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효율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복싱을 할 줄은 모르지만 볼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복싱을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메이웨더라는 선수를 꽤 오랜 기간 관찰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대체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이웨더가 왜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거는 사실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싱 산업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산업 구조가 있고요. 또 복싱이라는 그 투기 종목의 특성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메이웨더가 어떤 딜을 만들어서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메이웨더랑 파키아오랑 붙기 바로 직전에 난 기사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날짜가 5월 2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싱 팬들은 압니다. 왜냐면 복싱은 5월이랑 9월이 빅매치가 열리는 달입니다. 복싱은 멕시코 팬들이 많고, 그 5월 초랑 9월 달에 그 멕시코에 그 기념일이 있어서 그때가 일종의 축제와 같은 주말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다 쉬고 즐기는 그런 주말이라서 5월과 9월에 복싱도 가장 빅매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5월이 또 9월보다는 조금 큽니다. 싱코 데마요라고 하는 복싱에서 1년 중 가장 빅매치는 5월 첫 번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포브스 기사니까 당연히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지니까 복싱의 최고의 투자, 메이웨더의 75만 불짜리 스스로에게 한 베팅. 이게 무슨 말일까요? 75만 불을 스스로에게 베팅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이제 파키아오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일단 메이웨더가 걸어온 길을 한번 설명을 하면요. 메이웨더는 이제 96년에 미국 국가대표로 아틀랜타 올림픽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되고요. 준결승에서 졌으니까 동메달을 따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마지막 패배입니다. 메이웨더가 이제 프로에서는 50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추어에서 마지막으로 진 게 마지막 패배입니다. 메이웨더가 이제 프로가 된 다음에 프로모터랑 계약을 하죠. 복싱 선수들은 연예인들이랑 좀 비슷해요. 프로모션이랑 계약을 해서 그 프로모션이 뭐 이런저런 뭐 계약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운동선수는 이제 운동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을 하는 회사가 탑랭크입니다. 탑랭크는 이제 밥 에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모터가 있고, 우리나라 분들은 야 이거 프로모터 하면 생각나는 분이 당연히, 프로모터 하면 이제 동킹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죠. 동킹은 무하마드 알리의 그 프로모터였고,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포먼과 알리를 이제 함께 프로모트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포먼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었죠. 그때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는 포먼 쪽에 앉아 있다가 아마 알리가 8라운드에 KO를 시킬 거예요. 이제 알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슬쩍 이제 일어나서 알리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는. He has won by a knockdown. By a knockdown. The thing they said was impossible. 메이웨더가 이제 바베럼이랑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이제 탑 랭크 소속사에 있으면서 사실 약간의 좀 찬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카 델라 호야라는 선수가 먼저 탑 랭크에 있는 상황이었고 호야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죠. 호야는 스타가 될 만한 많은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백인이었고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92년도에 메이웨더보다 4년 전이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골든보이죠. 그리고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멕시코계입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국경이 다 있잖아요. 미국에는 히스패닉계 그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호야의 그 팬베이스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해서 소녀 팬들까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얘기할 때 하우스홀드 네임이냐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하우스홀드 네임은 뭐냐면 꼭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도 다 아는 스타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하우스홀드 네임 정도가 되는 선수는 선동열, 류현진 선수, 김연아 선수, 이승엽 선수 이런 선수 정도 되면 이제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볼 수 있죠. 복싱 선수로 하우스홀드 네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오스카 델라 호야는 그 팬베이스가 두꺼웠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야의 그늘에 메이웨더가 상당히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프로모션에 있다 보면 프로모션의 자원에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호야 쪽으로 이제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은 찬밥 신세였던 거죠. 하지만 메이웨더가 이제 탑 랭크에 있을 때 그 페이퍼뷰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뷰가 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료 방송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복싱도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그 무료로 보여주는 경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내더라도 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프리미엄 고객들이 있죠.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경기는 이제 페이퍼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PPV라고 쓰고요. 페이퍼뷰 스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프로모션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요. 포스터 같은 거에도 이제 내가 제일 크게 나오고요. 나랑 이제 내 상대 선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만 나온다던가 그리고 내가 그 카드의 마지막 경기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경기들을 또 보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페이퍼뷰 스타가 되면 좋은 게 내 이름값으로 내 흥행 파워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페이퍼뷰 매출에 따라서 일정 퍼센티지를 자기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영화로 봤었을 때 러닝 개런티 비슷한 개념입니다. 메이웨더가 이제 자기 실력으로 계속 연전연승을 해서 챔피언에 오릅니다. 챔피언에 오르지만 그 하우스홀드 네임이 되진 못해요. 챔피언이 굉장히 많잖아요. 챔피언들 중에서도 이제 잘하지만 실력에 비해서 안 알려진 챔피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메이웨더는 페이퍼뷰 카드에서 게티랑 붙고 이제 잽주다랑 붙는데 실제로 이 경기가 메이웨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도 페이퍼뷰 성적이 36만 바이, 37만 5천 바이 이 정도면 많은 정도는 아니에요. 2005년 기준으로 준수한 숫자지만 블록버스터는 아니었어요. 블록버스터가 되려면 한 1밀리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보면 숫자 3개, 숫자 3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앞에 쉼표 하나가 더 붙고 숫자가 있으면 이제 1밀리언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1밀리언 정도 나왔다 이러면 페이퍼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메이웨더는 약간 뭔가 스타라고 보기에는 그 흥행 파워를 입증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웨더는 이제 좀 불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탑 랭크 탓도 했을 겁니다. 이 탑 랭크가 보니까 내 위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 호야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기는 하룻밤에 9피겨스를 벌어야 된다. 9자리 숫자면 공이 8개 맨 앞에 1이 있으면 9자리 숫자가 되죠. 보통 영어에서 이제 6figure salary라는 말을 하죠. 6figure salary라고 하면 6자리 숫자의 연봉이란 겁니다. 1이 있고 공이 5개 있으면 6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을 곱하면 되니까 우리나라로는 이제 억이죠. 6figure salary라고 하면 이제 1억 연봉인데 그럼 9figure를 받겠다고 하면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1000을 곱하면 되겠죠. 1000억 원. 나는 하룻밤에 1000억 원이 나한테 알맞다. 지금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내가 지금 언더페이 된 거다. 내가 지금 돈 못 받는 거다. 여기서 남다르죠. 그래서 이제 메이웨더가 어떻게 하냐면 나를 계약해서 풀어달라. 난 이제 나가겠다 이 회사. 지금 돌이켜보면 메이웨더의 이제 큰 그림 하나가 뭐였냐면 호야가 메이웨더의 아버지를 트레이너로 고용을 해요. 얼굴 맞는 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